나를 위한 북타민 다음 주제는 행복한 노후와 부부관계입니다. 54세 여성 메이링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행복한 노후와 부부관계에 대해 고민 중입니다. 도움될 만한 책 부탁드립니다 했는데 지금부터 이런 준비를 하시고 싶은 걸 보면 분명 행복한 노후 생활이 되실 것 같습니다. 여건도 그렇지만 또 마음가짐 또한 준비가 필요한 걸 아시는 지혜로운 분인 것 같네요. 다음에 80대 남성이십니다. 홍 박사님께서요. 손자랑 같이 사는데 집이 좁아서 불편합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와일드한 성격 때문에 힘이 듭니다. 따로 나가 살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좋은 책 처방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지금까지 정말 잘 살아오신 걸 보면 두 분께서 노력을 많이 하신 듯 합니다. 지금처럼 서로 조율하는 지혜로 나머지 삶도 잘 꾸려나가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살면서 미루지 말아야 할 3가지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사업가가 있었는데 그는 돈을 많이 벌었지만 인간관계가 원만하지 않아서 지인이 충고를 해줍니다. 삶에서 미루지 말아야 할 3가지가 있는데 자네는 그 3가지를 계속 미루는 것 같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지인이 묻죠. 그랬을 때 지인은 미루지 말아야 할 3가지를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첫째는 빚을 갚는 일인데 누군가로부터 받은 미소나 도움을 갚는 걸 미루어서는 안 된다네. 그는 이 말을 듣곤 자신에게 친절과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인은 그에게 2번째 말했습니다. 2번째는 용서를 구하는 것이네. 자신의 잘못으로 어떤 사람과 관계가 소원해졌다면 상대방이 화해의 손을 내밀기만 바라지 말고 내가 먼저 상대에게 용서를 구해야 한다네. 그러지 않음으로써 지금까지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잃고 있었는가 자네도 잘 알 거라 생각하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바로 사랑을 고백하는 일이지. 잘 표현한 음악은 청중에게 진한 감동을 주지만 표현하지 않고 담아두기만 하는 마음은 안타까움만 줄 뿐이지.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의 사랑은 상대방의 심장에 북소리 같은 강한 울림을 남긴다네. 이후 그는 돌아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나씩 하기 시작했고 신기하게도 주위의 사람들이 끊이지 않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자, 3가지 가르침의 공통점은 내가 먼저 고맙고 미안하고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는 건 어리석은 일이죠. 특히 인간관계에 있어서 주어진 숙제는 더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1000명의 죽음을 지켜본 호스피스 전문의가 말하는 이야기인데요. 저자 오츠슈이치는 일본 이바라키현에서 태어나 기후대학교 의학부를 졸업했습니다. 저자는 약으로는 처방할 수 없는 환자들의 마음에 귀를 기울여서 실제로 죽음 앞에 선 1000명의 말기 환자들이 남기는 마지막 후회들을 모았습니다. 아울러 저술 강연 활동을 통해서 완화의료, 생과사에 대한 문제 등 존엄한 죽음을 함께 생각하는 장을 마련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데 이 25가지 후회에는요,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을 했더라면, 그리고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했더라면, 조금만 더 겸손했더라면, 또 그다음 친절을 베풀었더라면,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더라면,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났더라면, 가고 싶은 곳으로 여행을 떠났더라면, 또 고향을 찾아가 보았더라면, 삶과 죽음의 의미를 진지하게 생각했더라면 등의 이야기를 펼칩니다. 이 책에서 다루는 소재들은 어쩌면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봄직한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속에 녹아있는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할 만큼 충분히 공감을 일으킵니다. 아울러 유산 문제, 자식 문제, 결혼 문제, 종교 등 죽기 전에 현실적으로 다가옴직한 이야기까지 다루고 있어서 누구나 맞이하는 인생의 마무리를 재점검할 수 있는 키워드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책 몇 구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조금만 더 겸손했더라면입니다. 나 혼자 나만 잘났다고 믿고 살았어요. 지금 생각하니 너무 후회스럽네요. 다른 사람 얘기도 귀 기울여 제대로 듣고 주위를 좀 더 살피면서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일찍이 공자는 예순이 되어서야 이순이 된다고 했다. 신의 하늘의 명을 헤아려도 남의 말을 곡해하지 않고 듣기는 어려우며
예순이 되어야 다른 사람의 말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다는 말이다. 지금보다 평균 수명이 훨씬 짧았던 옛날에 귀가 순해지는 이 순을 예순이라고 했으니 요즘 나이로 따진다면 80 혹은 더 나이가 들어서야 이순의 경지에 이른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예, 귀를 순하게 하는 일, 그것은 벼랑 끝에 내몰린 자신을 구하는 방법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절을 베풀었더라면의 한 구절은요. 저는 오직 저만 알고 제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라고 어떤 환자가 후회를 합니다. 그러자 의사 선생님께서 자신을 깨닫게 된 것만큼 행복한 것은 없지요. 평생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눈을 감는 사람도 많으니까요. 예, 이러면서 사람은 누구나 선과 덕을 갖추고 있다고 나는 믿는다. 하지만 주변을 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질주한다면 그것은 빛을 잃는다. 만약 평소에 타인에게 못된 짓을 일삼았다면 마음을 바꾸어라. 친절을 모르고 지냈다면 지금부터라도 친절을 의식하며 사람들에게 부드럽게 다가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나는 이렇게 나이 들고 싶다라는 소노 아야코의 게로록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의 한 구절을 읽어드리면서 이 장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노인이 제일 먼저 잃는 것은 어른다움이다. 노인은 언뜻 보기에 누구나 쉽게 단념하는 듯이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는 않다. 어른다움이란 대국적 견지에서 스스로 뒷전으로 물러서는 일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타인에게 이득이 되게 하기 위해 자신을 어느 정도 희생하며 티를 내지 않는 것이다. 나는 어른다움의 미학을 소중히 간직하고 싶다. 누구든지 한 번은 젊고 누구든지 한 번은 늙는다. 이만큼 공평한 흐름을 시기하는 것은 탐욕이다. 감사합니다.